안녕하십니까. 대출을 박살내는 남자 조철민입니다. 제가 오늘은 고객분들이 왜 이 인터넷상에서 아니면 어딘가에서 대출 상담사를 찾고 싶은데 왜 못 찾는가? 대출 상담사는 도대체 어디 처박혀 있는가? 그러면 내가 지금 상담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출 상담사가 아니면 뭔가? 누군가? 여기는 어딘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대출 시장에 대한 구조를 알려드려야 돼요. 이 시장 구조에 대해서는 누구도 어디에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대출 시장의 구조를 까발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우선 금융사가 가장 먼저 있겠죠. 윗대가리에 있고, 금융사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이제 지점 창구와 본사 콜센터를 통해서 대출 고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TV 광고를 통해서. 광고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이 광고를 낼 수 있는 황금 시간대가 따로 있는데 그 광고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광고 내다가 광고비에 죽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융사들은 대출 모집인을 모으자. 대출 영업할 인력들을 끌어와서 우리가 아주 싼 맛에 잘 부려먹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대출 모집인들을 끌어옵니다. 대출 모집인들은 다 실적제이기 때문에 실적을 못하면은 어차피 돈 나가는 게 없어요. 자기네들은 지점 운영비만 나가면 되죠. 월세만 나가는 거고 그 월세 다 합쳐봤자 TV 광고료에 비교하면은 개뿔 돈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 금융사들은 지점을 늘려서 대출 모집인들을 막 확보하기 시작하죠. 자본력이 좀 있는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자본력이 좀 떨어지는 금융사들이 이걸 지켜보니까 아 부럽다. 씨, 우리도 뭐 어떻게 할 방법 없나? 라고 생각해보니 이 대부 중개업자가 있구나. 대출 상품을 관련해서 중개를 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걸 갖다가 요즘은 수탁법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대부 중개업자들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하는 지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대출 모집인으로 하는 금융사가 있고 대부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금융사가 있고 이 양분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어떻게 되냐? 대출 모집인들은 개인이에요. 영업사원들이죠. 여기는 아무리 자본력이 별로 안 된다고 해도 회사입니다. 광고비에 투여할 수 있는 단위가 다릅니다. 액수가. 자, 대부 중개업자들이 어느 순간 네이버 파워링크라든가 뭐 네이버 블로그, 카페, 온갖 영역들을 돈으로 다 장악을 합니다. 마케팅 업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얘네들 실적들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대출 모집인들은 실적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얘가 갖고 와도 되고 얘가 갖고 와도 되고 상관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대부 중개업자들이 만들어내는 고객들의 서류는 대부 중개업자가 직접적으로 처리를 못해요. 대부 중개업자가 지가 광고를 해서 고객을 데리고 와도 대출 모집인한테 1차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대출 모집인이 대신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출 모집인은 금융사에서 나온 수당을 얘네들한테 고객을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소개 비용으로 일정 부분 줍니다. 예전에는 이걸 5대5로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대부 중개업자들한테 대출 모집인들이 거의 수당의 90%, 많게는 95%까지 줍니다. 지금 현재 대출 시장 구조가 이렇습니다. 자, 이 구조가 문제점이 뭐냐? 이거는 너네들끼리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 우선, 자, 고객님들이 애로사항이 뭐냐면, 인터넷상에 뭐 광고 나오는 거나 뭐 검색을 해서 보면, 전부 다 뭐 대출 상담사인 것처럼 적어 놓기도 했고, 금융사인 것처럼 적어 놓기도 해서 헷갈린다 이거죠. 일단 신청은 하고 보는데 뭔가 이상해요. 왜 이상할까요? 자, 고객분들이 왜 이상하다고 느끼는지 그거를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대출 신청해 보시면은 여기서 상담했는데 자꾸 저쪽으로 연결해주고 저쪽으로 연결해주고 왜 자꾸 나를 가지고 그냥 공놀이 하듯이 여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하는 건가?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전화하는 데가 대부 중개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부 중개업자가 모든 온라인 광고 영역을 다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요. 파워링크, 네이버 블로그, 카페, 신문, SNS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상에서 만나는 모든 대출 광고는 대부 중개업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대출 모집인은 이 광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금융사에서 바로 제재 맞아요. 금융사가 참 웃기죠. 이 부분도 제가 이따가 새로 말씀드릴 건데 일단 대부 중개업자는 여기서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일단 고객들한테 기본 정보만 딱 물어보고는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된다고 얘기를 해야 고객들이 도망을 안 가니까. 일단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도 일단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이미 얘네들은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그러니 될지 안 될지 몰라도 0.1%의 가능성만 있더라도 무조건 고객님 2천만 원, 3천만 원 됩니다. 일단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고는 고객을 땡겨 옵니다. 그리고
가장 수당이 많은 나오는 금융사 쪽 상담사들한테 연결을 해주죠. 자, 이 과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업자들은 자기네들의 광고비나 영업 비용을 빼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무조건 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이상해. 처음에는 중개업자가 상담사인 줄 알고 연락을 했는데 갑자기 고객님 뭐 어쩌고 된다고 하면서 뭐 저쪽 상담사를 또 연결해줘요. 그러면 이 상담사는 다시 고객한테 전화 와서 우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안 그래도 이렇게 해서 연락을 받고 연락드렸는데 고객님 신용 조회를 해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죠. 중개업자가 어디 한 군데만 조회를 해줍니까? 대출 모집인이 여러 명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막 한 방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5명이 다시 이렇게 5명이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조회 인증 따기 위해서. 신용조회를 하려면 각각 금융사에서 다 전화가 와야 되니까. 그러니 이 상황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와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나 완전 그냥 내 개인정보 다 털렸구나. 막 진짜 여기 전화 한번 했더니 온 데서 다 전화가 막 5만 데서 전화가 다 온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업자들도 자기네들이 정상적인 루트로 정상적인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한다면 우리 업무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라고 그거를 처음에 상담할 때 밝혀줬으면 고객들이 이런 물음표를 던질 이유가 없죠. 그냥 어떻게든 그걸 감추고 자기네들이 뭔가 다 하는 것처럼 해서 자기네들이 컨트롤한 것처럼 해야 고객들을 자기네들 입맛대로 골라서 넘겨줄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뭔가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대출 신청을 하시게 되면 만나는 거의 99%의 확률로 대부 중개업자가 걸리게 될 거고요. 대출 모집인들은 대부 중개업자를 통해서 뒤늦게 이제 연결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왔어도 대출 모집인이 연결이 됐으니까 대출 모집인은 금융사 소속이니까 나중에 나를 그래도 똑바로 인도해 주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대출 모집인은 이제 광고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부 중개업자의 하수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재 시장에서. 그러면 대부 중개업자가 갑이에요. 얘네들은 을이 되죠. 그리고 얘네들은 대부 중개업자에게 수당을 90%, 95%까지 주면서 이제 철저한 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대부 중개업자가 야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처리해. 손님한테 이런 말은 하지 말고 저런 말만 해. 나중에 3개월 뒤에 다 갈아타게 해준다고 얘기해놨으니까 니는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아무 얘기도 하지 마. 그런 식으로 단도리를 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 대출 모집인은 이거 분명히 이 고객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출 받으면 3개월 뒤에 대환 대출 안 되는데 알고 있지만 얘기를 못 하죠. 왜냐? 그거를 발설해서 고객이 여기다 연락해서 야 3개월 뒤에 안 된다는데 너네들이 거짓말했네 라고 하는 순간 대부 중개업자는 대출 모집인한테 니 우리한테 서류 받아 처먹은 새끼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 왜 하냐? 거래 끊어지죠. 5에서 10% 수당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대출 모집인은 이 고객이 나중에 뭔가 불리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 관계 때문에 고객한테 얘기를 못 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그냥 눈 감고 금융사로 진행해서 수당만 받아와서 수당만 주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상황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대부 중개업자도 똑바르게 중개를 해줬고 대출 모집인도 똑바르게 얘기를 해줬다면 이런 뭐 자기네들끼리 수당을 주고 말고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최소한 고객한테 피해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바로만 영업을 했다면.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이 대부 중개업자가 자기네 직원을 이 대출 모집인으로 심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참 답답하네요. 진짜. 이거는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자, 이 해결 방법이 왜 안 나오냐? 왜 상황이 이 지경까지 갔느냐? 이거를 한번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좀 얘기가 길어질 건데,